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스크롤 위치를 프로그램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 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습할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문자열이라고 하는 라벨을 갖고 있는 문자열 인디케이터를 하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크기를 이제 이 세로 방향으로 약간 키운 상태에서 보이는 아이템에서 수직 스크롤 막대를 보이게 운영할 거고요. 그리고 불리언 컨트롤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오토 스크롤 물음표라고 하는 라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련된 불리언 컨트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이 스크롤의 위치를 이제 아래 방향으로 자동으로 내려지게 하는 동작을 수행하게 운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이 VI를 정지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할 겁니다.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두 개의 병렬 루프를 운영할 겁니다. 하나의 병렬 루프에서는 문자 인디케이터의 어떤 값을 표시하기 위한 동작을 수행하는 루프가 되겠는데요. Shift 레지스터를 이용을 하도록 할 거고, Shift 레지스터를 사용할 때는 항상 초기화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해주신 다음에 이 while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숫자를 10진수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문자열로 바꾼 다음에 이 관련된 문자열과 그 다음에 라인피드 상수를 더한 거를 이 Shift 레지스터에 어태치를 해서 출력을 얻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while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림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100ms 주기로 폴링을 하면서 이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이 루프 반복 터미널의 카운트 값이 계속 증가가 되도록 표시가 될 텐데요. 이 아래쪽 while 루프 같은 경우는 오토 스크롤 물음표라고 하는 불리언 값이 참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퍼티 노드가 수행을 하게 되겠고, 만약에 오토 스크롤 물음표 값이 거짓인 경우에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도록 운영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실습에서 두 개의 병렬 루프를 나눠서 이 프로퍼티 노드를 운영한 이유는 뭐냐면, 이 프로퍼티 노드를 설정하시게 되면은 프로퍼티 노드가 동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while 루프 안에서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로그를 로깅하고 있는 부분에 프로퍼티 노드 속성을 만약에 프로그램적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로깅하는데 레이턴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프로퍼티 노드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로깅하는 루프 안에서는 프로퍼티 노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레이턴시가 길어지기 때문에 데이터 로깅하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별도의 병렬 루프를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아래쪽 루프 같은 경우는 위의 루프에서보다는 좀 더 그 루프 주기를 길게 해서 250ms 주기마다 한 번씩 오토 스크롤 물음표 값이 참인들을 체크를 해서 참인 경우에는 이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프로퍼티 노드 속성 중에서 스크롤 위치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라고 하는 카테고리 밑에 스크롤 위치라고 하는 속성 값을 선택하신 다음에 입력으로는 이 관련된 입력의 데이터 타입이 인테저 32빗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2의 32승에 해당하는 정수형 값으로 설정해 주시게 되면은 이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수직 스크롤이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병렬 루프를 동시에 정지시키기 위해서 이 정지 버튼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의 기계적 동작은 스위치 형태로 운영을 할 거고요. 위의 while 루프 같은 경우에 정지 관련돼서는 정지 버튼을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아래쪽 while 루프 같은 경우는 정지 버튼에 대한 로컬 변수를 만드신 다음에 입력으로 연결시켜 주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VI가 실행이 될 때는 정지 버튼 값이 VI가 정지될 때 값이 참으로 되기 때문에 VI가 실행이 될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정지 버튼 값을 거짓으로 설정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화일 루프가 수행되기 전에 정지 버튼 값을 거짓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에러 클러스터를 연결해 주시게 되면은 실행 순서가 정지 버튼을 먼저 거짓으로 실행시킨 다음에 두 개의 병렬 루프가 수행이 되도록 운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반드시 에러 클러스터를 연결시켜 주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오토 스크롤 물음표 같은 경우도 시작할 때는 거짓으로 초기화를 해주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서 새로 만들기 폴더에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스크롤 위치 변경하기라고 하겠고요. 자, 경로를 복사하신 다음에 랩뷰에서 파일에서 새 VI에서 자, 컨트롤 S를 누르시겠고요. 자, 경로를 붙여 넣으시고 테스트할 VI 이름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테스트할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간단하기 때문에 우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먼저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패널에서 컨트롤 팔레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실버 카테고리에서 저 같은 경우는 자, 문자열에서 문자 인디케이터를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자, 사이즈를 살짝 세로 방향으로 키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보이는 아이템에서 수직 스크롤 막대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불량 카테고리로 가서 자, 누른 버튼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라벨은 왼쪽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벨을 자, 오토 자, 스크롤 물음표라고 하겠고요. 자, 누른 버튼 같은 경우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기계적 동작을 보시게 되면은 스위치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정지 버튼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기적 동작이 자, 놓을 때 렛치인데요. 저는 놓을 때 스위치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프론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 완성이 됐고요. 블록 다이그램 코드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해야 될 코드를 살짝 크게 보이도록 하겠고요. 자, 보기에 자, 함수 팔레트에서 병렬 루프 두 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화일 루프로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정지 버튼을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일 루프를 운영할 때는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타이밍 함수를 사용하셔야 되죠. 그래서 타이밍 카테고리에서 기다림 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라벨 보이게 하겠습니다. 입력은 100을 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인디케이터의 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Shift 레지스터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Shift 레지스터의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문자열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빈 문자열 상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초기화를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자, 문자 인디케이터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 입력을 3개를 받을 수 있게 하겠고, 하나는 Shift 레지스터 값을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하나 같은 경우는 이 화일 루프의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자,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숫자 문자열 변환 카테고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숫자를 10진수 문자열로 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라벨은 아래쪽으로 배치하고 입력으로 다음과 같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 출력 값을 다음과 같이 문자 연결 함수의 입력으로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자, 줄을 바꿔주기 위해서 라인피드 상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다시 Shift 레지스터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 문자 인디케이터에 관련된 값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일 루프 사이즈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100ms 주기로 계속 이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값이 표시가 될 겁니다. 한번 여기 동작을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기기적 동작이 스위치로 바꿨기 때문에 VI가 실행이 되기 전에 가장 우선적으로 관련된 값을 거짓으로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쓰기로 변경하신 다음에 에라 클러스터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값을 거짓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작을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계속 이 라인을 바꿔가면서 업데이트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계속 되고 있는데 수직 스크롤 막대가 지금 가장 아래쪽으로 자동으로 내려가지고 않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램적으로 자동으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화일 루프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지 버튼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에 자, 로컬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고요. 자, 읽기로 변경하시고 자, 다음과 같이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에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PU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기다림 함수를 복사를 하도록 하겠고, 아래쪽은 주기를 좀 더 길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50ms를 인가하도록 하겠고요. 자, 두 개의 병렬 루프가 정지 버튼이 거짓으로 설정된 다음에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 화일 루프에서는 이 오토 스크롤 물음표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이제 동작을 다르게 운영할 텐데요. 안에서 케이스 구조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에 오토 스크롤 물음표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고요. 문자 인디케이터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에서 텍스트에서 자, 스크롤 위치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값을 불러오도록 하겠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에라 클러스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겠고, 입력 값으로는 자, 마우스를 갖다 대시게 되면은 데이터 타입이 자, 부호 없는 롱이네요. unsigned 32bit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2의 32승에 해당하는 값을 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를 하나 만드시고요. 42 자, 94 967 자, 295라고 하는 값으로 설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완성이 됐고, 그리고 자, VI가 실행이 될 때 이 오토 스크롤이라고 하는 불리언 컨트롤 값도 초기화를 해주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오토 스크롤에 대해서 자, 생성의 프로퍼티 노드의 자, 값을 이용을 해서 속성을 하나 만드시겠고, 자, 쓰기로 변경하시겠고요.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 값을 거짓으로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함수 팔레트 닫겠고,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팔레트도 닫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정지 버튼과 그 다음에 오토 스크롤 불리언 컨트롤 값이 다 거짓으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수직 스크롤 막대가 지금 위에 있는데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가장 최신 정보가 표시가 되도록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멈추게 되겠고, 다시 자, 오토 스크롤 물음표 값을 자, 설정하시게 되면은 스크롤의 위치를 가장 아래쪽으로 자동으로 내려주는 동작을 운영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자, 레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자, 스크롤의 위치를 프로그램적으로 변경하는 간단한 실습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